저한테 주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안 되는 하더라도 거. 네, 네. 수준이 낮은 걸로.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서 잘 선택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50대 초보 사장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높을수록 고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돈만 너무 많이 쓸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으로 써야 적절할까요? 마케팅 비용. 비용을 그래도 쓰겠다고 하시네요. 네, 근데 사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은 일단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준들을 잡으면 좋을까요, 수사님? 마케팅비를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굉장히 사업 좀 해보셨나? 근데 네. 초보 사장이네.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거 같이 얘기 잠깐 할게요. 이제 초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마케팅 대행사에서 이런 문의가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연 단위,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단위로 선불 관리해주겠다. 네, 거든요. 이제 뭐 상위 노출해주고 체험단도 운영해주고 그리고 SNS 채널들도 관리를 해주겠다. 저한테 주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대표님 해주시면. 농담입니다. 근데 그런 대행사들 대부분 뭐 좋은 것들도 물론 있는데요. 일부가 돈만 받고 실제 집행을 안 해주는 곳들, 그러니까 키워드도 굉장히 저단가, 네, 클릭도 안 되는 하더라도 거. 네, 수준이 낮은 걸로.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고뇌에 빠지고 또 이제 환불을 받으려고 해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또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게 제대로 집행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 좀 조심해서 잘 선택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질문자분이 질문 주신 거 얘기 풀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30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30 법칙. 네. 1030 어떤 네. 겁니까? 뭐냐면 마케팅 예산을 잡을 때 매출의 10%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신다면 이제 30% 정도까지 잡으시는 거죠. 1000만 원이 매출이다 목표가. 네. 그러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사업 초기에는 이제 매출 자체가 없죠. 네, 그렇다면 목표 매출의 10%에서 이제 30%까지 잡는 건데요. 이게 매출을 잡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마케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행을 하고 나서 그거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개선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이제 궁금해하셔서 이제 그 규모를 조금은 쉽게 하려고 1030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마케팅을 진행할 때도 A라는 방법을 해봤으면 B, C 해서 여러 가지 A/B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 분석을 하셔서 A/B 테스트 이렇게 자막 좀 나가나요? A/B 테스트 여기 나가네요. 네.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진행해 보시면서 분석해서 개선하시면서 이제 잘 되는 곳은 좀 더 집중하시고 안 되는 거는 이유를 분석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또 해보시고 또 다른 마케팅 방향성을 아예 또 새롭게 시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 생각하시는 이제 예산 안에서 충분히 효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소장님께서 이렇게 기준안을 그래도 주신 거잖아요. 전체 매출에서 요 정도 쓰면 적당하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과하게 쓰면 저는 50%도 써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적정선이 있나 손해만 안 나면 쓰면 되지.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원가율이 많이 높다 그러면 뭐 50%가 원가인데 저희가 50%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가세로 나가고 뭐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저희도 뭐 10에서 15% 정도가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맥스 30%. 근데 저희가 원가율이 낮은 상품을 하고 있다면 혹은 원가율 위의 상품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경쟁사도 비슷한 원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50%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가 30% 쓰면 절대 비딩해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과가 안 나오는 구조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쓰고 마케팅 하는 게 다들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돈을 써야지만 마케팅 성과가 나는 기법들이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게 그걸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템의 원가율을 알고 계실 거고 아마 경쟁사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원가율에 맞춰서 우리가 어디까지 최대 맥스까지 쓸 수 있나를 잡는 게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예산을 잡는데 더 좋을 것 같고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화장품 뷰티 쪽은 원가율이 워낙 낮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화장품이 많이 쓰는 이유가 마진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동대문 옷을 떼다 팔면 원가율이 높기 때문에 마케팅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데가 맥스 15%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그 수익 구조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마케팅 비용을 최대한 쓸 수 있는지 그게 결국 우리 맥스고 그걸 얼마나 아끼냐 결국 우리 마진이 얼마나 남냐 이런 설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은 이런 예산 범위도 있지만 기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케팅하면 마케팅 한다고 바로 막 매출이 올라오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투자 기간에 대한 또 회수의 기간에 대한 이런 연산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은 어쨌든 우리 수익 구조 전체를 봐가지고 비율하고 그 다음 투자 기간까지 역사를 해봐야 우리 마케팅 예산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찌 보면은 되게 실질적인 또 노하우를 알려주신 건데 많은 분들이 작은 규모를 궁금해하시니까 저는 1030으로 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그렇죠.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정교화시켜서 실무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 잘 작은 규모로 만드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마케팅 효과 잘 누리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 실행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뭐든지. 그래서 실행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실행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정교해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정교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입니다. 예. 궁금한 건? 질문, 댓글. 끝.